자, 우리는 오늘 역사의 시작!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그 선사시대, 그럼 그 탄생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먼저 우주가 탄생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구도 탄생해야 되고, 이제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해야겠죠? 그리고 약 390만 년 전에야 이제 최초의 인류가 탄생합니다. 바로 그 인류를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부르죠. 여러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비주얼 한번 볼까요? 오스트랄로는 남쪽이란 뜻이고, 피테쿠스는 원숭이. 그래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쪽의 원숭이란 뜻입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나타난 최초의 인류인데요. 아니 근데 원숭인데 왜 우리는 이걸 우리 최초의 인류라고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동물이 아니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을 보면 얘는 네 발로 기어다닌 게 아니라 두 발로 걸었던 흔적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 동물이 아니라 그 원숭이가 아니라 인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한 건데, 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이런 진화를 해옵니다. 진화를 하면서 점점점 등이 더 곧아지고 똑바로 걷게 되고, 그 다음에 뇌의 크기도 이렇게 점점점 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니다 보면 손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손으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더 정교한 도구가 점점 진화되겠죠.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고기를 익혀 먹게 된다. 여러분, 고기를 익혀 먹으면요, 날거 먹을 때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빨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옛날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초반에는 사람 입속에 이빨이 거의 70개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점점점 이제 줄어서 지금은 20 몇 개잖아요. 이렇게 이가 줄어들면 입속에 공간이 많이 생겨서 뭘 할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인류는 진화를 해온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같은 경우는 다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해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것은 바로 호모사피엔스, 약 20만 년 전에 나타난 호모사피엔스인데요.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를 우리는 지금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인류의 직접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인간 종 중에서도 호모사피엔스 종인 거예요. 이 호모사피엔스 종은 꾸준히 종족 번식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인류는 또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상상력 풍부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인류가 진화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인류가 진화하게 될지 우리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런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건 뭘로 구분한 건가요? 그렇죠. 그들이 사용한 도구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석기는 돌석자, 그래서 돌을 사용하다가 점점 이제 금속, 그래서 청동, 철을 사용하는 시대로 점점점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약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인류가 탄생한 그 순간, 한반도에 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제 구석기 시대가 시작된 거죠. 자, 구석기인들은요, 요렇게 돌을 깨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돌에 부딪히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떼어내거나 깨트려서, 그래서 우리는 떼어낸 석기, 그래서 뗀석기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보면 찍는 거, 긁는 거, 찌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뗀석기예요. 그런데 이것의 결정판이 있죠. 뗀석기의 결정판, 바로 이거 이름 아시나요? 바로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는요, 그 주먹도끼 하나에 많은 기능이 다 있어요. 여기는 이런 기능, 이런 기능, 이런 기능, 이런 기능, 이런 기능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 주먹도끼를 오늘날의 맥가이버 칼, 맞는 칼에 비교를 하죠. 그래서 아주 가장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 작년에 가셨을 텐데 거기서도 이 주먹도끼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돌로 만든 석기 말고 그 다음에 짐승의 뼈나 뿔을 이용한 뼈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자, 그럼 이 구석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먼저 불을 사용하고 이렇게 뗀석기를 만들어 사용을 했죠. 그럼 이들이 먹을 거는 어떻게 구했는지 볼까요? 저 뒤에 보입니다. 얘는 뭐 하고 있나요? 맞아요. 사냥하고 있습니다. 또는 얘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죠. 근데 가끔 얘네가 채소를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처럼.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나무에서 따먹거나 또는 그 바닥에서 캐먹는 거. 그래서 식물이나 열매를 그런 걸 채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이거는 자꾸 캐먹고 따먹고 잡아먹다 보면 없어져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이동해야 하죠.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무리지어 이동 생활을 했다. 그럼 얘네는 집 같은 거를 제대로 지을 필요가 없죠. 또 이사 갈 건데. 그러니까 동굴 또는 바위가 만든 바위 그늘, 그 다음에 집을 지어도 이런 막집, 막 지은 집 이런 데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주로 동굴에서 많이 생활을 했대요. 원래 있던 동굴에서. 이렇게 구석기인들은 살았다라는 거. 자, 그런데 구석기 시대는요, 빙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빙하기는 물이 어니까 물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바다 밑에 땅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에는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 하나로 땅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따뜻한 기후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살기 편해지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다가 바로 신석기 시대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다시 이렇게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인류가 새로운 생활을 따뜻한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먼저 이들이 사용한 도구부터 볼까요? 아까 뗀석기였죠? 이번엔 간석기입니다. 얘 뭐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열심히 갈고 있죠. 여러분, 그 뗀석기는 떼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떼다가 잘못되거나 막 깨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아 만든 건 그럴 걱정이 없죠. 열심히 자기가 갈면 원하는 모양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석기. 그 다음에 바로 신석기 시대 아주 유명한 도구가 이거죠. 빗살무늬 톡이 드디어 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 나오는 거죠. 근데 왜 빗살무늬냐? 여기 요 무늬가 빗살입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곳에 곡식을 저장하거나 그 다음에 음식을 여기서 요리를 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잘 연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인들이 사용한 또 다른 도구 요거 뭐냐면 가락바퀴고요. 요거 뼈바늘이에요. 요 가락바퀴 요 그림 속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예. 바로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실을 뽑아낼 때 이렇게 돌리는 바퀴예요. 그래서 요거 가락바퀴. 그래서 실을 뽑았으면 그 실을 여기다 꿰가지고 뼈바늘에다가 꿰서 바느질을 하겠죠. 이건 바늘통이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바로 신석기인들이 뭘 했다? 그렇죠. 바로 옷 같은 거. 그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거. 옷을 만들어 입었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 볼까요? 구석기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예. 자,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사람들이 막 따먹고 이런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직접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뭐가 자라서 내가 거두는 거. 바로 뭐죠? 농사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축을 막 잡으러 다니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길러요. 가둬놓고. 그래서 가축을 기를 목자. 목축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농경과 목축. 이게 아주 신석기 시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자, 이렇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으면 이동하면 안 되죠. 계속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농사 짓고 가축을 길러야죠. 그러니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착을 하려면 집은 좀 간지나게 괜찮게 지어야겠죠.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 이 집, 이거 뭐라고 부르죠? 바로 움집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움집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농경과 목축을 막 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식량을 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해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치장하고 장식하는 데 또 힘을 기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신석기 시대 농경을 시작하면서 농사는요, 하늘이 도와줘야 돼. 그러면 하늘에게 뭔가 이렇게 빌어야 되죠. 그래서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신앙 바로 이런 거. 해, 구름, 돌 이런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돌신이 나를 넘어뜨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애니미즘. 왜 우리 그림에 영혼을 불어넣는 거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이것처럼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애니미즘. 이렇게 해서 해신이여 도와주소서 이러는 거죠. 그 다음 이건 뭐냐면 특정한 동식물을 자기 부족의 신, 수호신으로 생각해서 숭배하는 거. 그래서 얘는 딱 보니까 호랑이를 숭배하는 그런 부족이고요. 얘네는 멧돼지를 숭배하는 그런 부족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수호신을 숭배하는 거.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유적지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강가나 바닷가 이런 데 가보면 옴집이나 또는 뭐 비셀무늬 토기 이런 간석기들이 막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신석기 유적지가 있었다라는 거. 자, 우리 지금까지 구석기, 신석기 했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은 이제 드디어 청동기와 철기, 금속의 시대로 갑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지금이거든요.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가 정말 길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나긴 구석기와 신석기를 지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청동기, 철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